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합니다. 김광석? 그냥 옛날 가수 아니야? 죽어서 미화된 거 아니야?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미화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죽었기에 우리가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김광석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판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노래로 어루만지던 그가 왜 정작 자신은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그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와 위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죽음의 진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저작료는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입이 떡 벌어지게 충격적이고 우라통치미는 사건들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김광석의 음악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1988년 김광석은 친구들과 재미삼아 자신들의 노래를 녹음했는데 이 녹음 테이프를 산울림의 김창완이 듣게 됐고 김창완은 그들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김창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탄생한 그룹이 바로 동물원이죠. 데뷔하자마자 거리에서 변해가네를 히트시키더니 특히 김광석이 부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곡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광석을 제외한 동물원 멤버들은 당시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초엘리트 의대생과 경영대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악은 공부하다 머리 식히는 고급 취미였고 졸업 후엔 각자 본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밤낮 없이 음악에만 매달리는 전문적인 활동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김광석은 음악이 취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고 더 깊이 처절한 자신만의 노래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보장된 인기와 엘리트 동료들을 뒤로하고 오직 통기타 하나에 의지한 채 솔로의 길을 선택했죠. 김광석이 솔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대 네로라 하는 대형 기획사들은 김광석을 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내민 조건은 파격적이었죠. 엄청난 계약금과 화려한 대형 콘서트, 그리고 방송 출연 보장까지. 사실상 보장된 탄탄대로였죠. 지금도 음악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통기타 하나로 주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인기 가수는 유일무이 김광석이라고요. 하지만 김광석은 그 모든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 대신 관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싶었기에 먼지 날리고 비좁은 대학로의 소극장 무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돈을 뒤로한 채 관객과의 소통만을 중시하는 가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김광석의 음악적 고집이 소극장 천의 공연이라는 한국 가요사의 유일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광석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네 삶의 굴곡을 그대로 목소리에 박아넣은 것 같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없이도 가사 한마디를 툭 내뱉는 것만으로도 관객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었죠. 김광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국 가수들에겐 꿈의 무대였던 미국 뉴욕과 세인트루이스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거대 기획사의 체계적인 관리나 K-팝 시스템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화려한 코디나 댄서, 압도적인 무대 장치도 없었죠. 그는 화려한 무대 대신 오직 통기타 한 대와 자신의 목소리 2가지만 들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 맨몸 도전은 현지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의 노래는 타국 생활의 고단함에 굳어있는 교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이 시절 김광석은 음악 인생의 정점을 찍은 말 그대로 전설의 시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가 김광석에 열광할 때 인간 김광석에게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시기입니다. 김광석은 주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서혜순 씨였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도 잠시 이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석 가족에 의하면 트러블의 시작은 서혜순 씨의 과거였습니다. 김광석의 가족들이 말하길 김광석은 아내의 이혼 경력과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김광석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하지만 서혜순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내 과거를 다 말했고 광석 씨도 다 알고 받아준 거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거든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결혼이 김강석에게는 결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지쳐가던 두 사람. 하지만 김강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미국 공연을 앞두고 그는 관계를 회복해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 콘서트에 동행하기 위해 아내 서혜순 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예전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둔 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서혜순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죠. 무려 2박 3일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강석은 미친 사람처럼 뉴욕 거리를 헤맸죠. 말도 안 통하는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이틀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엔 김강석의 고교 남자 동창이 있었죠. 아내는 그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김강석의 무너지는 가슴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 밤이나 연락 없이 외박을 하고 돌아온 아내.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다. 아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아내가 무섭다. 관계 회복을 위해 동행한 뉴욕은 김강석에게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감정을 안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때의 김강석은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1996년 1월 6일 새벽, 김강석이 자택 계단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근거로 우울증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의문에 남아 있습니다. 김강석은 사망 당일까지 친구들에게 이제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우력적인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뇨? 유족과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강석은 서희순에게 재산을 전부 다 주고 나는 내 분신 같은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족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지점은 바로 저작권이었다고 합니다. 서희순 씨 측은 김강석의 저작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갈등의 본질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물론 서희순 씨는 훗날 돈 때문에 싸운 적은 없다며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둘 사이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던 그날 밤, 김강석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강석이 죽던 날 집안에는 아내 서희순 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현장에는 서희순 씨의 친오빠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희순 씨의 친오빠는 전과시범이 넘는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꿈꾸던 김강석의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그런 인물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발견하고도 119가 아닌 오빠를 먼저 불렀고 부검 결과 아내가 주장했던 우울증과는 달리 우울증 관련 약성분은 단 1mg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경찰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남편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그저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목에 전선을 감고 쓰러져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장난으로 치부했다는 아내의 진술은 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김강석이 죽고 나서 남겨진 거대한 저작권과 유산, 그 모든 권리는 아내 서희순 씨와 김강석 씨 사이에 태어난 딸 서연 양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미 2007년에 딸 서연 양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서혜순 씨가 딸의 죽음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유족들에게조차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서혜순 씨의 행적은 원타국 하와이에서 행적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당시 언론 보도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하와이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곁에는 과거 뉴욕 공연 당시 김강석이 일기장에 배신감을 토로했던 그 고교 남자 동창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강석을 두고 같이 외박한 남자와 하와이까지 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강석의 죽음 이후 딸 서연 양의 안부를 묻는 말에 서혜순 씨는 줄곧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해왔지만 정작 딸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었던 거죠. 왜 그녀는 딸의 죽음을 10년이나 감춰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김강석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인물과 함께 먼 타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딸의 죽음으로 저작권과 판권은 자연스럽게 서예순 씨의 손에 완전히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 30쯤에나 사랑했지만을 들을 때마다 지불하고 있는 스트리밍료. 그 로열티의 종착역은 안타깝게도 서예순 씨 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객 김광석, 그가 남긴 아름다운 노래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노래로 우리를 위로해주던 김광석, 하늘에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플 인사이드 365였습니다.